이 리뷰에는 결말과 관련해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부분을 빼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반전의 미학이 두드러진 영화죠. 그만큼 이 영화는 라탄지오의 단평처럼 란티모스 감독의 전매 특허인 변태적 거리두기가 다시 한번 잘 적용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고니아는 심오하거나 아주 우스꽝스럽거나 혹은 둘 다입니다. 테디와 돈이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 인류를 멸종시키거나 지구를 파괴하려 한다는 의심을 품고 그 우두머리로 의심되는 제약회사 CEO 미셸 풀러를 납치해서 고문한 후 이들을 통해 외계인 황제를 만나 단판을 짓고 지구 혹은 인류를 구하려 한다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주요 두 주인공의 인물극처럼 전개되죠. 엠파이어즈의 누전트 평론가는 요르고스 란티모스와 엠마 스톤만큼 창조적으로 비옥한 감독 배우 파트너십이 또 있을까? 라고 부고니아의 리뷰를 시작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란티모스 감독은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 더 페이버릿, 가여운 것들, 심지어 16분짜리 실험 오페라 블리트에서까지 엠마 스톤과 함께했죠. 부고니아에서 엠마 스톤은 다시 한번 미셸 풀러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헐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부고니아 특별시사회를 홍보하고 안내한 DOLA라는 미디어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에서 머리카락이 있으면 입장 불가라는 공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대머리이거나 머리를 밀어야 하기 때문에 오후 6시부터 현장에 이발사가 대기에 전부 밀어드린다 라고까지 홍보했답니다. 엠마 스톤이 실제 삭발을 감행하면서 열연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부고니아에서 엠마 스톤은 딱히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플레먼스가 테디 역을 맡아 스톤과 지속적인 공방전을 벌입니다. 세 사람의 조화가 처음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죠. 이 세 사람의 조화에 대해서는 헐리우드 리포터 루니의 평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란티모스의 작품에서 스톤은 플레먼스와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의 수수께끼 3부작에서 처음 한자리에 섰는데 부고니아에서의 협업은 그 길고 울퉁불퉁한 퍼즐 상자보다 훨씬 만족스럽고 서사적으로도 한층 분명하게 읽힌다고 합니다. 엠마 스톤과 저시 플레먼스의 연기 공방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도 있죠. 브라이어티지에서 글리버맨이 부고니아를 엠마 스톤과 제시 플레먼스의 전술적이고 철학적인 잔혹한 결투라고 묘사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마치 누가 가장 터무니없고 화려한 반사회적 범죄자인가 라는 경연에 몰입한 듯하다고 말합니다. 한국 관객들은 이미 이 영화가 장준환 감독의 2003년 영화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 작품이라는 것을 대부분 압니다. 약간의 스포일러를 포함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요. 뉴욕타임스에서 윌킨스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영화들을 하나로 묶는 특징이 있다면 모두가 인간 언어를 흉내내려는 외계인처럼 말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란티모스가 리메이크를 맡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지구를 지켜라라는 직설적 제목 대신 리메이크작은 부고니아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부고니아는 죽은 소의 사체에서 벌이 생긴다고 여긴 고대의 잘못된 믿음이나 벌을 얻기 위한 의식을 가리키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명의 자연 발생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생명의 재생, 정화, 풍요와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 이 제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데요. 그러다가 대단히 함시적으로 제목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 문제는 마무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구를 지켜라와 부고니아에서 중요하게 다른 점들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원작의 서사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요 등장인물에서 외계인 지도자급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유재화학회사의 꼰대 남성저벌에서 유능한 바이오 기업 여성 CEO로 바뀌었습니다. 백윤식 배우가 엠마 스톤 배우로 바뀌었죠. 미셸은 젊고 유능하며 무술까지 수련한 미국의 합리주의적 상류층입니다. 독재 권력과 유착된 재벌이라는 강사장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죠. 영화의 풍자 대상이 권위주의 권력 질서가 아니라 교활한 자본가의 계급 지배가 된 것입니다. 20여 년 후라는 시간적 배경과 미국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적응한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테디가 극좌에서 극우까지 다양한 사상을 접해봤어도 모두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본 지배에 대한 비판이나 대학 교육을 특권 세탁용 자격주의 사기라고 일갈하는 부분은 전곡을 지릅니다. 지구를 지켜라에서 신하균이 연기한 병구와 부고니아에서
클레먼스가 연기한 테드의 극중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공범 혹은 동지는 바뀌었는데요. 병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병구를 구하는 순이와 달리 돈은 테디의 곁을 줄곧 지키다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테디의 곁을 떠납니다. 리메이크작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죠. 윤필립 평론가는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순이가 관객들에게 병구의 상실감 어린 광기를 전달하는 동시에 순수하고 숭고한 인간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반면에 부고니아의 돈은 에코이즘과 나르시시즘 사이에서 역동하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인물로 해석이 되지만 그렇게 의미부여하기가 과하게 느껴질 만큼 이 영화에서 돈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구를 지켜라의 병구에 비해 부고니아에서 테디가 자초한 파국적 종말과 영화의 결말이 시적이고 목가적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원작을 뛰어넘지 못하는 리메이크작으로서의 한계라고 지적합니다. 확실히 순이와 돈의 극중 역할에 대해서는 따끔한 평가입니다. 장르 성격에 있어서도 일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후반부로 가면서 스릴러의 성격이 짙어집니다. 하지만 지구를 지켜라가 블랙 코미디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강한 반면 부고니아는 갈수록 스릴러로 변해갑니다. 지구를 지켜라의 코미디가 때로는 병맛이라고는 하지만 가볍고 홀가분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는 반면 부고니아의 코미디는 줄곧 데드펜입니다. 드라이 유머 또는 드라이 위트 유머라고도 하는 데드펜 코미디는 감정적 중립성이나 무감정을 고의적으로 표시하는 코미디인데 한마디로 진지한 표정으로 농담하는 격입니다. 타임즈에서 자차 렉은 란티모스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로 갈린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고니아의 코미디도 지구를 지켜라의 코믹 맥을 일정하게 잇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미디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사 구조에서도 지구를 지켜라의 중요한 서브 플롯을 차지하는 형사들 서사가 사라집니다. 부고니아에서는 테디의 어릴 적 베이비시터로서 성희롱을 범한 적이 있는 경찰 한 명이 등장하죠. 이 점도 전체 서사에서 주변을 맴돌 뿐 섞이지 못합니다.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두 영화에서 모두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의 성별이 바뀐 만큼 그들의 신분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두 영화 모두 황당한 반전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지구를 지켜라의 결말은 지구 멸망이죠. 반면 부고니아의 결말은 인류 멸종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결말부터 보고 누군가가 그 사유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전개되어도 흥미로울 겁니다.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병구도 실험 대상이었어요. 지구 멸망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 실험이었다는 것이 마지막에 화면으로 제시됩니다. 부고니아에서는 명시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데요. 서사의 흐름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한 가지 덧붙이면 지구를 지켜라에서 외계인 언어가 아프리카어 같았다면 부고니아에서의 외계인 언어는 슬라브어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음모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대한 우화라는 비유적 평가도 일리가 있습니다. 테디가 음모론에 빠져 확증 편향이나 반향실 효과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죠. 적어도 초반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는 영화를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감정이입 대상도 두 영화에서 달리 느껴지는데요.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병구에게 감정이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부고니아에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미셸에게 감정이입하게 됩니다. 이 점도 다소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서사 전개와 등장인물 변화, 장르 성격 등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영화의 차이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쯤이면 사이트 앤 사운드지에서 제퍼슨이 말한 것처럼 온전히 응원할 가치가 있는 캐릭터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느낄 겁니다. 부고니아는 현실의 모두를 비판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한 가지 입장을 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린에는 극단주의만을 담았죠. 바로 이 극단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그 기량인 온건주의를 역설적 혹은 반어적으로 설파합니다. 미셸이 해온 과정도 비판의 날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가 파멸을 초래한 인간을 단죄하는 신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자본가로서 해온
비인간적인 극단적 행동들은 영화에서도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죠. 인류 멸종도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부고니아는 스스로 자멸의 길을 초래한 인간을 비판하는 생태주의로 해석될 단순한 영화가 아닙니다. 마드러티즘이라고 하는 온건주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질서 안에서 목표를 추구하는 신념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이를 우주적으로 확대한다면 생명 질서 안에서 목표를 추구하는 신념이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가 경행하는 요즘 시대에 적절하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볼 때 저주받은 명작으로 알려진 지구를 지켜라가 란티모스의 손을 통해 이 시대의 새로운 사건으로 재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지에서 로리가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시의적인 영화이기도 하다. 폭력적이고 부조리하고 동시대적이고 환상적이고 영리하며 뜻밖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영화라고 쓴 호평에 공감합니다. 심오하거나 우스꽝스럽거나 해서 고른다면 분명 둘 다입니다. 제목을 다시 불러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고니아라는 제목은 생명의 재생, 정화, 풍요와도 연결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크린은 인류의 멸종으로 치달으면서 죽음을 통해 재생되는 것을 담았습니다. 미셸이 인류 역사를 설명할 내용과 연결해보면 현생 인류가 멸종하지만 새로운 인류가 태어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죠. 멸망의 핵심 원인을 제거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과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들려주는 노래를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독일 가수 마를레네 디트리히가 부르는데요. 피트 시거의 반전 평화 포크송 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입니다. 전쟁, 고문, 테러 그리고 죽음은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평화와 생명은 온건주의가 추구합니다. 생명은 극단적으로 치닫을 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생명도 물처럼 순리대로 흘러야 스스로 정화하며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테드의 극단주의는 결국 그가 막고자 했던 인류 멸망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고 생명을 담보로 한 미셸 회사의 실험도 그것을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미셸의 최종적 선택도 극단적입니다. 부고니아는 그것이 지구 멸망이든 인류 멸종이든 끔찍한 종말을 초래한 극단주의를 배경음악인 디트리히의 반전 평화 포크송 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를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영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